오늘은 지방 축적을 야기하는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되게 하는 10가지 촉발 요인들과 해당 촉발 요인들을 억제하기 위한 팁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영상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전에 올려드린 호르몬 시리즈 영상들을 먼저 시청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영상들을 시청하셨다면 인슐린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인슐린 호르몬은 우리 몸 안에서 지속적으로 분비되고 있습니다. 인슐린이 적당히 분비되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과도하게 분비될 경우 우리 몸에 불필요한 지방이 축적되며 나아가 여러 질병을 야기하는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해당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하는 여러 생활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되게 하는 10가지 촉발 요인들과 각각의 정조준되는 팁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과도한 당 섭취입니다. 인슐린의 주된 기능은 혈당을 낮추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도한 당의 섭취는 인슐린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촉발 요인입니다. 따라서 모든 종류의 당 섭취를 가능한 최소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단맛을 포기할 수 없다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혈당 및 인슐린을 과도히 높이지 않는 스티비아나 에리스리톨과 같은 대체제를 사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둘째, 정제된 곡류입니다. 정제된 곡류로는 대표적으로 빵, 떡, 과자 등이 있으며 이러한 정제된 곡류는 GI 인덱스, 즉 당지수가 높기 때문에 섭취 시 혈당 및 인슐린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특징을 지닙니다. 따라서 정제되지 않은 곡류로 대체하는 것도 차선책이 될 수는 있겠지만 최선책은 곡류 대신 비녹말성 탄수화물인 각종 채소들을 충분히 섭취하여 포만감 및 그 유지 시간을 더욱 증가시키고 인슐린 증가를 예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 또한 마찬가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빵은 포기할 수 없다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집에서도 간단하고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아몬드 가루 혹은 코코넛 가루로 만든 빵으로 대체해 섭취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에 대해서는 유튜브에 키토빵 만들기라고 검색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쉽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셋째, 과도한 섭취 빈도입니다. 식사 시 우리가 당 섭취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일정 수준 인슐린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식사하는 그 섭취 빈도수가 많아지면 이 또한 인슐린을 과도하게 높이는 촉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섭취 빈도는 하루 4번 이상이 되지 않도록 간식 없이 3번 이하로 섭취하실 것을 추천드리며 나아가 가능하신 분은 2번으로 즉 간헐적 단식으로 수행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간헐적 단식의 경우에는 인슐린 스파이크를 예방하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유익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 다른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과도한 단백질 섭취입니다. 과도한 단백질 섭취 또한 지난 여러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듯 단백질이 당으로 전환되는 과정, 즉 당 신생 합성 과정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혈당을 높이게 되고 이로 인해 인슐린의 증가를 촉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난 영상에서 언급드렸듯 체중 1kg당 2.1g의 단백질 섭취까지는 키토시스 상태가 깨지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를 감안했을 때 기존에 제가 추천드렸던 근비대 극대화를 위한 최적의 단백질 섭취량인 하루 체중 1kg당 1.6g의 단백질 섭취는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해당량을 한 번에 몰아서가 아니라 식사 빈도에 따라 각 식사마다 균등하게 나눠서 섭취하신다면 인슐린의 과도한 증가 없이 효과적인 근비대 또한 달성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다섯째, 콩기름 섭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식물성이기 때문에 몸에 좋다고 오해하고 있는 해당 콩기름은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인슐린을 증가시켜 비만과 당뇨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폐증, 알츠하이머, 불안증 및 우울증 등과 같은 신경정신질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반면에 올리브유와 코코넛유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효과를 지니며 맛도 좋기 때문에 콩기름 대신 이들로 대체하여 섭취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섯째, 트랜스지방입니다. 트랜스지방은 인슐린 저항성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은 의견이 나뉘지 않는 거의 진리에 가까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트랜스지방 덩어리인 감자튀김, 팝콘, 마가린, 쿠키, 비스켓 등의 섭취는 피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곱째, MSG입니다. 트랜스지방과 달리 MSG의 경우에는 몸에 나쁘다 혹은 문제없다에 대한 그 의견이 나뉩니다. 하지만 대부분 문제가 없다고 결론 지은 연구들은 식품업체들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지원을 받지 않은 다른 대부분의 연구들은 MSG의 섭취가 혈당 및 인슐린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후자의 결론이 더욱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외식을 할 경우에는 불가피하겠지만 집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MSG를 제거한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8째, 비타민 부족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그 이상의 에너지를 섭취할 때도 인슐린이 상승되지만 반대로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이 부족할 때도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B와 비타민 D의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하루 중 최소 20에서 30분 정도는 야외로 나가 햇빛을 섭취하고 육류, 어류, 그리고 야채류를 충분히 섭취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에도 부족하다면 비타민 영양제를 추가로 섭취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9째, 미네랄 부족입니다. 비타민과 마찬가지로 미네랄 또한 부족할 경우 인슐린이 촉발됩니다. 특히 마그네슘, 아연, 그리고 나트륨의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육류 및 견과류를 적절히 섭취해 보실 것을, 그리고 이들과 함께 미네랄이 풍부한 히말리안 핑크솔트를 섭취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코티솔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증가하면 인슐린 또한 함께 증가하고 이로 인해 지방 축적이 야기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코티솔을 과도하게 활성화시키는 주된 촉발 요인은 스트레스 및 과로를 예방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버트레이닝 또한 과로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명상과 횡격막 호흡 등도 효과적이지만 개인적으로는 하루 중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정해진 시간에는 하던 모든 일들을 멈추고 차분히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과로를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여러분들께도 강력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신앙이 없는 분들이더라도 성경의 잠언서에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함양해주는 수많은 좋은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묵상하기에 유익하다는 점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10가지 인슐린 촉발 요인들에 대해 알아보고 각각의 촉발 요인들에 정조준된 그 예방 팁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